송은재TV 시작합니다.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오세훈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뜻을 비쳤습니다. 언제나 대선 출마할 뜻을 가지고 있었죠.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차례 기자회견 또 출연을 해서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 한동훈의 대항마가 되겠다라는 뜻을 구체적으로 펼쳤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대선 경쟁에 뛰어드는 것, 이게 한동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앞으로 윤석열 정부 정권 재창출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제가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독립기념관장 논란, 건국절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마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제 송은재TV의 회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오늘 그 장동혁 이야기만 듣고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한동훈 대표가 독립기념관장 인사를 놓고 찬반 의견을 밝힐 수는 있지만, 지금 이걸 건국절 논란으로 가져가서 내일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참석한다,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이 입장에 대해서 제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옳았습니다. 제가 교정을 하고요. 그 다음 오늘도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한동훈 대표의 이 입장 그대로 여러 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국회에서 정청래와 최민희입니다. 이게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기 전에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소위 법사위 그 청문회에는 거의 정인들이 거의 한 명을 빼고는 아무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여야 의원들끼리 싸우는 형국이 되었고, 이 과방위, 최민희 과방위 쪽에서는 또 방통위 부분을 다루겠다라고 해서 청문회를 지금 계속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계속 싸움질 밖에는 없습니다. 이재명이 오는 18일 당대표 연임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 최민희와 정청래가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자신들이 스스로 이렇게 국회에서 패악질을 하는, 난동질을 하는, 이게 경쟁이 되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 난동질이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는 이 청문회를 가지고 여론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을 밝혀내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경쟁하다시피 이렇게 국회에서 난동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연일 출연을 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이제 다음 대선 출마의 51%다.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 이제 여권에서 홍준표라든지 원희룡, 나경원 등이 사실은 존재감이 없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자기 혼자 아니냐. 한동훈과 오세훈의 이 대립 구도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함께 묶어서 평생 수사 영역에서 성장해 오신 분들이다. 수사에서 잔뼈가 굵었다. 검찰 수사에서. 자신은 오랫동안 서울시장직도 수행을 했고 이런 행정 경험이 있다. 행정 경험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것, 이런 것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 자신의 차이점이 아니겠느냐, 자기의 경쟁력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김경수 복권에 대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 한동훈 대표의 이 반대하는 의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세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이런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필요했다고 본다. 그런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김경수 복권 결정에는 대통령의 어떤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함의,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 자신이 이제는 임기 반환점을 돈 만큼 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출마 가능성이 51%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어서 한동훈에 대해서 몇 번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세훈은 사실은 홍준표와 사이도 친하고 뭐 좋은 말도 서로 많이 하고 이럽니다. 홍준표가 너무 앞장서서 패악질을 하는 바람에 오세훈이 좀 묻힌 부분이 있는데 오세훈이 총선 이후에 한동훈에 대한 공격을 좀 많이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을 보였습니다. 오세훈은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이번 파리올림픽도 다녀왔습니다. 또 광화문에 태극기를 걸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의 정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이미지 정치죠. 상당히 세련되고 합리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전투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확실하게 자신의 비전을 세우고 거기에 달려가는 이런 것보다는 눈치를 살피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이죠. 언제나. 이게 김경수 복권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의 함의, 윤 대통령이 숨기고자 하는 뜻은 이 한동훈 견제죠. 한동훈에 대한 견제, 이재명에 대한 견제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한동훈에 대한 견제 이 부분에 오세훈이 동조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복권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한동훈의 이 의사 전달을 부정하기는 힘든 게 여기에 지금 당원들의 뜻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당원들 대부분이 또 합리적인 국민들 대부분이 김경수 복권은 안 된다. 여기에 지지가 몰려 있으니까 오세훈이 또 이걸 거부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언제나 오세훈의 이 스타일, 정치 스타일이 이런 식입니다. 오세훈이 노리는 지점은 소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후입니다. 오세훈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이재명의 이 1심 판결이 줄줄이 나오니까 이재명이 굉장히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여야 대립 구도가 한동훈, 이재명 이렇게 대립 구도가 만들어져 있다. 여기에서 이재명이 무너지게 된다면 한동훈도 같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한동훈의 저런 정치 스타일도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오세훈이 바라보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세훈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 야권 쪽에서도 김경수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오세훈이 이런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이 또 하나 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과 거리를 두고 있다. 견제를 하고 있다. 그 틈을 비집고 자신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 앞으로 자신에게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오세훈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건 오세훈의 결정이고 오세훈의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합리적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세훈은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전투력을 보여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재명과 민주당은 완전히 1인 당 체제로 되면서 국회에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정을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장이다라고 하는 그 뒤에 숨어서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은 하지 않고 이제 그 과실은 따먹겠다라는 태도라는 거죠. 이게 언제나 이제 웰빙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이런 게 웰빙 정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전투력을 보여줘야 할 때 전혀 전투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특히 더 나아가서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확실하게 하고 거기에 이렇게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눈치를 보고 정치 구도를 살피는 이런 것은 좀 구태에 가깝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의 이 대결 구도 이게 이제 지나가고 나면 어떤 형태가 벌어질 것이냐. 한동훈도 자기의 리더십을 바꾸게 될 겁니다. 이재명이 구속이 될지 이재명이 구속은 되지 않고 재판을 계속 받으면서 대선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 재판이 끝나게 될지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이재명이 무너진다라고 해서 한동훈도 같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상상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스스로 자신의 어떤 리더십, 지지율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이렇게 언제나 구도에 매여가는, 딸려가는 이런 모습이 오세훈 정치의 문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 한동훈과 사이가 좀 벌어지니까 자기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어떤 좀 역할,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이 이제 오세훈의 눈치 정치, 웰빙 정치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흔쾌히 지지를 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세훈의 이런 이미지 정치가 오세훈의 강점이기도 한데 오세훈의 발목을 잡는 단점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수사만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정치적 경험을 쌓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으로서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경험, 검찰총장이었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말 국민의힘 당원들이, 국민들이 불러낸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또 달리 한동훈 대표는 여러 가지 정치적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이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어쨌든 오세훈이 자신의 입장에서 밝히는 이게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이 지금의 여야 한동훈 이재명 대립구도 이게 무너졌을 때 앞으로 정치판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이냐. 한동훈도 일단은 내년 9월까지만 당대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헌 당규를 바꾸기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동이 생길 것이냐. 또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이번에 김경수 복권을 결정하는 이 윤 대통령의 생각, 깊은 뜻은 어디에 있느냐.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계 대개편, 이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여당 내에서도 오세훈처럼 이제 자신의 입지를, 이런 틈을 이용해서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야당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이후를 생각하는 김경수를 비롯해서 뭐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는 김동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오세훈, 김경수, 김동연 등은 소위 한동훈, 이재명 이 대립구도 그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